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던 73세. 한도연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 집에 몸을 의탁했지만 그는 결국 30년 방치된 시골 폐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병든 노인은 짐이 될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도연은 쓸쓸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연의 이름으로 된 수십억대 재산이 도심 한복판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은 무릎을 꿇었지만 도연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제는 늦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세요. 공짜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순의 국도는 을씨년스러웠어요. 회색 하늘 아래로 낙엽이 흩날렸고 차창밖 논밭은 이미 수확을 끝내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핸들을 잡은 아들 이금열이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은 며느리 박옥선은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아버지, 거의 다 왔어요. 금열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차에 타고 있는지. 차는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아스팔트가 끊기고 비포장 흙길이 이어졌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체 안에서 도연의 몸이 좌우로 흔들렸죠. 그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어요. 여기에요. 금열이 차를 세웠습니다. 앞에는 낡은 기와집이 하나 서 있었어요.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죠. 20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도연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누구도 이곳을 찾지 않았어요. 내립시다. 아버지. 금열이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차 밖으로 나왔어요.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가 결렸죠. 며느리 옥선은 트렁크에서 짐을 꺼냈습니다. 커다란 보스턴백 하나와 낡은 이불 보따리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도연은 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73년 인생의 무게가 고작 가방 하나와 이불 한 채였죠. 금열은 짐을 들고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옥선은 도연을 피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마당에는 키 높이까지 자란 억새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도연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마당을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풀이 바스락거렸어요. 금열이 현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났죠. 문틀은 썩어 있었고 안쪽에서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 나왔어요. 도연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먼지가 수북이 쌓인 마루가 보였죠. 들어가세요. 아버지. 금열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섰어요. 발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전해졌죠. 먼지가 발자국을 따라 피어올랐습니다. 이쪽 방이 그나마 괜찮아요. 금열이 안방 쪽을 가리켰어요.
도연은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었죠.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어요. 금열이 이불을 방바닥에 펼쳤습니다. 먼지가 펑 하고 일어났죠. 옥선은 문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기는 내일 다시 신청해 볼게요. 금열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볼 뿐이었어요. 수도도 확인해 보고요. 당분간 필요한 건 다 가져다 드릴게요. 당분간 나중에 도연은 그 말들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금열은 방 안을 서성이다가 주머니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걸 이불 위에 내려놓았죠. 이거라도 쓰세요. 나중에 더 드릴게요. 도연은 돈을 내려다보았어요. 5만 원권 5장이었습니다. 금열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옥선이 밖에서 말했습니다. 저기 시간이. 금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방을 나섰습니다. 도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금열아, 도연이 불렀습니다. 금열이 마루에서 멈춰 섰어요. 네, 아버지. 하윤이랑 서준이는 잘 있지? 금열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있어요. 그래, 공부 잘하고.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어요. 금열은 입술을 깨물었죠.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녀올게요.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금열은 고개를 숙인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옥선은 이미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도연은 마루 끝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이 걸렸죠. 차는 천천히 흘길을 따라 멀어졌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당에는 바람만 불었어요. 억새풀이 흔들렸고 낙엽이 굴러다녔죠. 도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위에 놓인 돈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도연은 그 돈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방은 차가웠어요. 해가 기울면서 어둠이 빠르게 밀려오고 있었죠. 도연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떠오른 건 손주들의 얼굴이었습니다. 12살 하윤이가 아침마다 자기 앞에 놓아주던 따뜻한 우유, 8살 서준이가 퇴근 후 달려와 안기던 무게. 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애들은 괜찮겠지. 아들 부부집에서 지내는 1년 동안 도연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손주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윤이는 학교 숙제를 할 때 할아버지 옆에 앉곤 했어요. 서준이는 저녁마다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했죠.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안에는 하윤이가 그려준 가족 그림이 접혀 있었죠.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 아빠, 엄마, 하윤, 서준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림을 펼쳐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 옆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윤정이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 금열정이는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5년 전 그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정희야 도연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죠. 해가 완전히 졌어요. 도연은 사진과 그림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었어요. 전기도 없고 난방도 없었죠. 도연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눈을 떴어요. 천장에 거미줄이 희미하게 보였죠. 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추위에 잠에서 깼어요. 몸이 뻐근했고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죠.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깨진 창문으로 희미한 빛만 새어 들어왔죠. 도연은 이불을 개고 일어섰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마루로 나오니 곰팡이 냄새가 더 심했어요. 부엌 쪽을 둘러보니 녹슨 수도꼭지가 보였죠. 도연은 수도꼭지를 틀어봤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만 났을 뿐 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역시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부엌 찬장을 열어봤어요. 먼지만 가득했죠. 낡은 그릇 몇 개와 녹슨 냄비가 전부였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어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안개가 자욱했죠. 도연은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잡초 사이로 좁은 길이 보였어요. 집 뒤편으로 돌아가니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뚜껑은 반쯤 깨져 있었고 안은 어두웠죠. 도연은 우물을 들여다보았어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이라도 있으면 그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두레박도 없었고 밧줄도 끊어져 있었죠. 도연은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쪽을 바라보니 좁은 흙길이 이어져 있었어요. 저 길 너머에 마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주머니에서 어제 받은 돈을 꺼냈습니다. 25만 원 당분간은 이걸로 버텨야 했어요. 도연은 신발을 신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흙길은 울퉁불퉁했고 여기저기 웅덩이가 있었죠. 그는 천천히 걸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 집 몇 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도연은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마을 입구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어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도연은 슈퍼 문을 밀고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중년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도연을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도연은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라면, 생수, 김치, 계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집어 들었죠. 합쳐서 18,500원입니다. 여자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도연은 2만 원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을 받고 봉지를 들었죠. 저기 실례지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근처에 철물점 같은 데 있나요?
철물점요? 여기서 차로 20분은 나가야 있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는 슈퍼를 나왔습니다. 봉지를 들고 다시 흘길을 걸었죠. 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었습니다. 짐이 무거웠고 숨이 가빴어요. 도연은 중간에 몇 번이나 멈춰섰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가 가까웠습니다. 도연은 마루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이러다간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게 실감났어요. 도연은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이 없으니 라면도 끓일 수 없었죠. 그는 생수통을 열어 물을 마셨어요. 김치와 계란 그리고 식빵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식빵에 김치를 얹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워졌죠. 점심을 먹고 나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누웠어요. 천장의 거미줄이 여전히 그대로였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한숨을 참았습니다. 한숨을 쉬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죠.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마당을 걷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갔죠. 누구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마당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어요. 그는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저 옆 동네에 사는 장혜성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도연입니다. 어제 차가 오는 걸 봤거든요. 혹시 여기서 지내시나 싶어서요. 혜성이 봉지를 들어 보였어요.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김치 담그셨거든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호의를 받는 게 불편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고, 그냥 받으세요. 어차피 저희도 많이 담갔어요. 혜성이 웃으며 봉지를 마루 위에 올려놓았어요. 도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여기 오래 비어있던 집인데 혹시 집주인이세요? 혜성이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옛날에 부모님이 사시던 곳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여기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끊겼을 텐데. 혜성이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이 근처에서 농사 짓는데 이것저것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혜성은 한 번 더 웃고는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럼 또 들를게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도연은 마루에 놓인 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죠. 그는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김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집 김치 냄새였죠. 도연은 김치를 한 조각 집어 입에 넣었어요. 아삭한 소리와 함께 매콤한 맛이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씹었죠. 고마운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은 김치통을 덮고 부엌 한쪽에 놓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도연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나갔죠. 어둠이 내렸어요.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내일은 조금 나아질까?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도연은 여전히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수도도 나오지 않았죠. 아들 금열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매일 아침 마을 슈퍼까지 걸어가 생필품을 샀습니다. 왕복 1시간이 넘는 길이었죠. 무릎과 허리는 날이 갈수록 더 아팠어요. 방 안은 여전히 차갑고 습했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나왔고 목이 따갑고 쉬었죠.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지만 깊게 잠들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이고 있었어요. 11월 햇살은 따뜻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죠, 할아버지. 마당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리니 장혜성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커다란 김치통이 들려 있었죠. 또 오셨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혜성은 환하게 웃으며 마루에 김치통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가 또 담그셨어요. 혼자 드시기 힘드실 텐데 반찬이라도 챙겨 드시라고요. 고맙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혜성은 도연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할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도연이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혜성은 고개를 저었죠. 목소리도 쉬셨는데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감기 기운일 뿐이에요. 도연이 말했어요. 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안 오시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혜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말에 시간 나면 전기랑 수도 좀 봐드릴게요.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되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야 뭐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혜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고맙습니다. 도연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혜성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일 보러 가볼게요. 김치 맛있게 드세요. 그는 손을 흔들며 마당을 나갔어요. 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야. 도연은 김치통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빨갛게 익은 배추김치가 가득했죠. 도연은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매콤한 맛.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반찬이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죠.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오래된 폴더폰이었죠. 화면에는 금열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금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웠고 어색했죠. 잘 지내시죠? 응,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금열은 잠시 침묵했어요. 저기 전기랑 수도는 아직 안 됐죠? 제가 다음 주에 시간 내서 한번 가볼게요.
괜찮아, 오지 않아도 돼.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금열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가서. 금열아, 도연이 끊었어요. 너 바쁘잖아. 신경 쓰지 마. 아버지 하윤이랑 서준이는 잘 있지? 도연이 물었습니다. 금열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잘 있어요. 그래, 그것만 잘하면 돼. 내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연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는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울면 안 돼.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속에는 여전히 하윤이가 그려준 그림과 아내 정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림을 펼쳐 들여다보았어요. 하윤아, 서준아.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죠.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어요. 도연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도연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죠. 기침이 나왔어요. 도연은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참았습니다. 목이 따갑고 쓰렸죠.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눈을 감았죠. 어둠 속에서 그는 아내 정희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없었어요. 도연은 혼자였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담동의 다세대 건물. 그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도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저 혼자 간직하고 있었죠.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도연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장혜성은 약속대로 공구 가방을 들고 도연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전기 배선과 수도관을 점검하기 시작했죠. 혜성은 차단기함을 열어 스위치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배선 일부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단기를 올려봤지만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죠. 할아버지, 전기요금 미납으로 끊긴 것 같아요. 혜성이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전력공사 연락하시면 바로 될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맙네. 혜성은 이번엔 수도관 쪽으로 갔습니다. 녹슨 배관을 두드려 보더니 공구를 꺼냈어요. 렌치로 배관 연결부를 풀고 막힌 부분을 확인했죠. 1시간 넘게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고 손은 기름때로 시커매졌어요. 하지만 혜성은 포기하지 않았죠. 도연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청년이 낯선 노인을 위해 땀 흘리는 모습. 도연의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탁하고 누런 물이었지만 점점 맑아졌어요. 혜성이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됐다. 할아버지,
이제 물 나와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마루로 나왔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는 손을 내밀어 물을 받아봤죠. 차갑고 시원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도연이.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제 좀 살만하시겠어요. 혜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혜성은 공구를 정리하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도연도 그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죠. 바람이 불어 억새풀이 흔들렸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혜성이 가방에서 도시락 2개를 꺼냈습니다. 그는 하나를 도연에게 내밀었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건데 같이 드셔요. 아니, 자네가 먹어야지. 저 혼자 다 못 먹어요. 같이 드세요. 할아버지.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따뜻한 밥과 반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 그리고 두툼한 고등어구이. 도연은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었어요.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자 눈가가 뜨거워졌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밥을 씹으며 눈을 감았죠. 할아버지, 밥 맛있죠? 혜성이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 다행이다.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셨거든요.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전해줘네. 꼭 전할게요.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었어요. 도연은 그릇 바닥까지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혜성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성은 빈 도시락통을 챙기고 일어섰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 오세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패 끼치기 싫어서 아니에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초대하셨어요. 할아버지 혼자 계신 거 걱정하시거든요. 그래도 제가 모시러 올게요. 거절하시면 섭섭해요. 혜성이 환하게 웃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럼 신세지지 좋아요. 그럼 일요일 아침에 와서 모셔갈게요. 혜성은 손을 흔들며 마당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어요. 청년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도연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죠.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지갑을 꺼내 손주들 사진을 꺼냈습니다. 하윤이와 서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애들은 잘 있겠지. 도연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덜 외로웠어요.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도연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연은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오늘은 물도 나오고 따뜻한 밥도 먹었죠. 기침은 여전히 났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죠. 내일은 조금 나아질 거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희망이 있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죠. 일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한도연은 일찍 일어나
몸을 씻었습니다. 수도에서 나오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었죠.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회색 점퍼와 면바지였어요. 도연은 옷을 입고 거울을 봤죠. 수척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오전 10시쯤 혜성이 경운기를 몰고 왔어요.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죠. 도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준비되셨어요? 혜성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응 됐어,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혜성은 경운기에서 내려 도연을 부축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올라타시면 돼요. 도연은 천천히 경운기에 올라탔습니다. 몸이 흔들렸지만 혜성이 단단히 잡아줬죠. 경운기는 흙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덜컹거릴 때마다 도연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15분쯤 지나자 작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성의 집은 마을 입구에 있었어요. 깨끗하게 단장된 단층 집이었죠. 경운기가 멈춰 섰습니다. 혜성이 먼저 내려 도연을 부축했어요. 어머니 왔어요. 혜성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집안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나왔어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한도연 할아버지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많이 기다렸어요. 여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밥 다 차려놨어요. 여인은 도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도연은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에 가슴이 뭉클했죠. 집안은 아늑하고 깨끗했어요. 작은 거실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정갈하고 푸짐한 상이었어요. 자, 앉으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밥상 앞에 앉았어요. 혜성도 옆에 앉았죠. 잘 먹겠습니다. 도연이 말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여인은 계속 반찬을 권했죠. 더 드세요.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고맙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여인이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보리차였죠. 할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만하면 자식들은 어디 계세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죠. 우리 혜성이가 자주 가서 도와드릴 거예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도연이. 목소리는 떨렸어요. 오후 내내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성의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했어요.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지금은 행복하다고 했죠.
도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견디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도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신세 많이 졌어요. 벌써요?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충분히 잘 먹었습니다. 감사했어요. 혜성이 다시 경운기를 끌고 왔습니다. 도연은 여인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여인이 손을 흔들었어요. 도연은 경운기에 올라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야.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혜성이 도연을 부축해 마루까지 데려다 줬어요. 할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네. 오늘 천만에요. 또 올게요. 혜성은 손을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따뜻한 밥, 다정한 사람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도연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주들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어요. 하윤아, 서준아, 할아버지는 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도연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편안했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평온하길 바라며 며칠이 지났어요. 한도연은 여전히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물도 나오고 혜성이 가끔 들러 도와줬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이고 있었어요. 11월 말의 햇살은 약했지만 그래도 따뜻했죠. 그때 우편 배달부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도연을 불렀어요. 한도연 씨 계세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대문으로 갔습니다. 네, 접니다. 등기우편이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배달부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연은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배달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죠. 도연은 봉투를 들여다보았어요. 발신자는 도담구청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뜯어 안에 서류를 꺼냈죠. 도담동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안내. 큼직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연은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도담동 일대가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해당 지역 내 건물주와 토지주는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라는 안내문이었죠. 도연이 소유한 다세대 건물, 주소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두 번,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재정비구역. 도연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어요. 건물값이 오를 거라는 뜻이었죠. 그는 천천히 마루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도연은 젊었습니다. 택시를 몰고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아내 정희와 함께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도담동에 작은 땅을 샀죠.
당시 도담동은 변두리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곳에 작은 다세대 건물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도담동은 점점 개발되기 시작했고 건물값이 올랐죠. 하지만 도연은 그 건물을 팔지 않았습니다. 월세로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보탰어요. 아들 금열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도연은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재산을 바라보지 않길 원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정비구역 지정 건물 값은 몇 배로 뛸 거예요. 도연은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금열이는 알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열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도연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고 바람이 불었어요. 그는 지갑을 꺼내 안을 들여다보았죠. 지갑 속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이 접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넣어둔 것이었어요. 도연은 그것을 펼쳐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도현 소유자라네.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도연은 서류를 다시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려나? 그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금열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아버지 금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 급한 느낌이었죠. 저기 아버지, 혹시 우편물 받으셨어요?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도담구청에서 온 우편물이요. 재정비구역 어쩌고 받았어. 도연이 짧게 대답했어요. 금열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이 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금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이 여기로 왔거든요. 제가 확인했는데 도담동에 건물이 있다고. 그래, 도연이 짧게 말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금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할 필요 없었어. 하지만 재정비 구역이면 건물값이 그래서.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금열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열아, 내 아버지. 너 걱정할 거 아니야. 내일이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어. 끊는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어둠이 깔려 있었고 별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금열이 재산을 알게 된 것,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밤이 깊어졌어요. 도연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도연은 이미 많은 것을 겪어왔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죠.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도연은 일찍 잠에서 깼어요. 어젯밤 금열과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개고 마루로 나왔죠. 창밖을 보니 안개가 자욱했어요. 11월 말의 시골은 쓸쓸했습니다. 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오전 10시쯤 마당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익숙한 차였죠. 금열의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금열이 내렸어요. 며느리 옥선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을 걸어 현관으로 왔죠. 도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금열과 눈이 마주쳤어요. 왜 왔어?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금열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이야기?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금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와. 세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열과 옥선은 바닥에 앉았고 도연도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방 안은 여전히 차갑고 습했죠. 금열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벗겨진 벽지, 깨진 창문, 곰팡이 핀 천장.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내셨어요? 응,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옥선은 눈을 내리깔고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금열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도담동 건물 말인데요. 그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았으면 뭐.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금열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날 여기 안 버렸을 거야? 도연이 물었어요. 금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희도 사정이 뭔데?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금열은 입술을 깨물었죠. 빚이 있었어요. 생활비도 빠듯했고 애들 교육비도 아버지 병원비까지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날 여기 버린 거야?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옥선이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도연이 물었어요. 옥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금열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희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금열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이제 와서?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금열아. 도연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재산 때문에 온 거지? 금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가 언제 날 찾아왔어?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잖아. 금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어요. 재정비구역 우편 받고 나서 바로 왔지. 건물값 오르는 거 알고. 아버지 솔직히 말해봐. 재산 때문 아니야? 금열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재산 이야기 듣고 놀랐고 후회했어요. 금열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지내시는 거 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옥선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아들, 며느리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금여라, 옥선 씨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기 버렸을 때 난 이해했어.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힘들었겠지. 돈도 없고 빚도 있고 늙은 아버지 모시기 버거웠겠지. 금열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전화도 거의 안 했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난 여기서 매일 기다렸어. 혹시 너희가 올까봐.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 전기도 끊기고 물도 안 나왔어. 추웠고 외로웠어. 도연은 다시 금요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 있다고 날 데려가겠다고? 금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금요라. 도연이 말을 끊었어요. 이제 늦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 들렸죠. 금열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도연의 얼굴은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은? 금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와는 이제 끝이야, 아버지. 금열이 소리쳤어요. 옥선은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죠.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금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제발. 옥선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발요. 다시 한 번만 일어나라고 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금열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 있었죠. 도연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하윤이가 그린 그림을 꺼냈어요. 금열은 그 그림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거 하윤이가 그린 거지? 네, 우리 손주 착하지? 도연이 물었어요. 금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이랑 서준이는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매일 할아버지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금열이 말했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래, 애들한테는 죄가 없지. 도연은 그림을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금열아, 옥선 씨, 네, 아버지.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아버지, 그게 무슨 하윤이랑 서준이 명의로 넘길 거야. 애들 교육비,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금열의 눈이 커졌어요. 옥선도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는, 너희한텐 한 푼도 안 줘.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너희는 날 버렸어. 그 대가야. 금열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하지만 하윤이랑 서준이는 다르잖아.
애들은 할아버지를 사랑해, 도연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명의로 넘길 거야. 너희가 손대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금열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금열과 옥선도 따라 일어났죠. 이제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아버지 하윤이랑 서준이만 가끔 보내줘. 애들은 보고 싶으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열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옥선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금열이 마침내 말했어요. 그는 마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옥선도 뒤따랐죠.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의 억새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열은 현관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열은 천천히 문을 나섰어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이 걸렸고 차는 천천히 멀어졌어요. 도연은 그제야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차가 흘길을 따라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죠. 금열아,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구나. 그는 눈물을 닦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위에 주저앉아 하윤이의 그림을 다시 꺼냈어요. 그림 속 가족은 모두 웃고 있었죠. 도연은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억새풀이 흔들리고 낙엽이 굴러다녔어요.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죠. 오후가 저물어 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방 안이 어두워졌어요. 도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아들과의 관계, 가족이라는 이름 하지만 자존심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이제 혼자구나. 그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선택을 믿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연은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금열의 눈물, 옥선의 사과, 그리고 자신의 차가운 말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혼자지만 괜찮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하윤아, 서준아, 할아버지 잘 있을게. 그의 마지막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용서보다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도연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한도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젠 너무 늦었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도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감동 이야기를 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